이번에는 직선 도선에서 흐르는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 자, 여러분들 보니까 도선이라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도선은 우리 전선입니다. 전선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직선에서 직선 도선, 즉 전선의 모양이 이렇게 일직선일 때 요 주변에서는 어떤 자기장의 모양이 나타난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자기장은 도대체 뭘까요? 맞습니다.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래서 영어로 magnetic field라는 말을 씁니다. 공간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field란 말, 즉 자기력에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기력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우리 자기력은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석과 자석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즉 N극과 S극이 있으면 같은 극끼리는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붙으려고 하고, 즉 여기 N극, S극, N극 가는 극끼리는 서로 붙으려고 하고, 인력과 청력 이렇게 밀어내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초등학교 때는 철가루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자석에 대한 자기장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데 보면은 철가루 모양 이런 거 보이겠죠. 우리는 수업 시간에 나침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기억나나요? 자, N극, S극이 있으면 나침반 모양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나요? 그쵸? 나침반의 빨간색 부분이 N극이고 없는 부분 S극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나침반이 북쪽을 가르칩니다. 즉 북쪽에 S극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자석 주변에 갖다 주면 나침반이 이렇게 모양이 변합니다.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어떤 모양일까요? 그쵸? N극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N극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도 나보고 옆에도 나보고 옆에도 나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그쵸? 얘를 여러분들이 한 걸 바탕으로 쭉 그려보면 이렇게 빨간색, 즉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으로 다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겠고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즉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되는 겁니다. 즉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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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렇게 자기장의 모양을 선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러냐? 자기력선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력선은 자기장의 모양을 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선은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기도 알 수 있습니다. 세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보면 되게 모여 있죠. 자기력선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자기장이 세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헷갈리겠네요. 자기장이 세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력선의 개수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도 알 수 있고 방향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모양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력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렇게 자석 주변에는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는 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선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렸을 때는 과연 어떤 모양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 게 우리 수업 시간의 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한 게 바로 뭐냐? 이런 직선 도선에 전류를 이렇게 흘릴 겁니다. 전류를 이렇게 흘리게 됐을 때 이 나침판은 어떤 모양을 가르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 겁니다. 자, 나침판을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뒀다. 이게 지금 전선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을 때는 나침판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거죠. 어떻게 움직일까요? 얘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즉 바늘이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나침판을 도선 아래에 뒀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건 아래, 도선을 여기 나침판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 그리고 전류를 이렇게 흘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맞습니다. 얘는 이렇게 즉 이렇게일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요 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실험했습니다. 어떤 실험했냐? 요런 판에다가 전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선을 어떻게 연결했죠? 그렇습니다. 구리선을 감았죠. 이렇게 감아가지고 전선을 연결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구리선을 감았었죠. 구리선을 이렇게 감았었습니다. 이렇게 감아서 요 끝을 내 가지고 전류를 흘렸단 말입니다. 전류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르게 했을 때는 나침판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보였나요?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흘렀을 겁니다. 나침판의 모양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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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빨간색 N극의 방향만 쭉 나타내면 요렇게 도는 모양입니다. 자기장의 방향. 즉 직선 도선에서 생기는 자기장은 뺑글 돕니다. 원의 모양인 거죠. 원 모양이 되는 거죠. 만약 전류를 반대의 방향으로 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이렇게 있을 때 전류를 똑같이 연결해서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반대로 해줬다.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자기장의 모양은 내려가는 방향에서 이렇게 생깁니다. 즉 방향이 반대죠. 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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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는 원형 모양의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의 세기는 뭐랑 관련돼 있을까요? 그쵸?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높여주면 자기장의 세기도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거리는 가까운 곳일수록 세겠죠. 그래서 거리는 짧을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큽니다. 그래서 이 식을 또 정리하면 그런 결과를 정리하면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로 또 다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우리는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더 법칙이라고 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쉽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즉 어떤 거냐면은 손 모양이 있으면 엄지손가락 이렇게 손 모양 있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우린 전류 방향으로 맞춥니다. 전류 방향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감아집니다. 가면 모양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감아진 모양이 되죠. 감아지면 즉 전류 방향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손가락에 돌리는 방향 이것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맞추고 나머지 손가락을 감아 쥐었을 때 그것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의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직선 도선에 흐르는 자기장, 즉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자석에서 생기는 자기장처럼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모양이 직선 도선에서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는 이를 어디 이용하고 있냐? 전자석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석. 전자석이라고 하는 건 전류를 흘려서 자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말하겠죠. 원래 그냥 자석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장이 있으니까 철 물질이 붙는다거나 어떤 자기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전류를 흘려줘서 강제로 자석을 만들어 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 못에다가 구리선 이렇게 감아가지고 전자석 만들어 봤었죠. 이렇게 전류를 흘리게 되면 자석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전자석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 이 자기장으로 가는 게 전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류를 세게 걸어주면 이 자석의 자기장도 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석을 만들게 되면 자기장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전류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즉 세기와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전자석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부상열차나 또는 MRI, 자기공명영상장치 일부러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계속 바꿔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전자석은 이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자석에는 자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마찬가지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선의 모양이 직선일 때, 즉 전류가 직선으로 흐르게 될 때 자기장의 모양은 바로 이런 동심원 모양이 된다라는 거고 이 자기장의 방향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일 때 감아진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라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전자석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 이 전자석의 장점이 세기와 방향을 자세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거. 이걸 알면 되겠습니다.